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 소식을 또 전달을 해야겠죠. 쉴 틈 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떠들어대는 깐추리형. 참, 제가 봐도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도 계속 마구마구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춥잖아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운동할 때 꼭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너무 추울 때도 운동하시면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깐추령도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일단 건강도 중요하겠죠. 근데 요즘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자에 이자. 이거 이자 부담 장난 아니에요. 이자 부담인데 무슨 이자냐? 이거 보면 우리 분들 뭐 대출 이자도 있을 테고 다양한 뭐 있겠죠. 대출 이자, 무슨 카드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 이자가 있어요. 부담할 이자들이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5개월 사이에 이자 부담이 이제 10조가 이제 급증했다. 10조 원이나 급증을 했대요. 변동금리, 또 이게 변동금리가 사람 잡죠. 또 변동금리. 이 변동금리에 쏠렸던 기업들, 영끌족들 지금 초비상이다. 영끌족들. 큰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오르면은 또 이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14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1.25%로 이제 인상한다고 해요. 인상하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를 해버려. 예고. 그러면 가계하고 기업의 이자 부담은 한층 이제 가중되겠죠. 이제 이자 부담으로 좀 약간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5% 선이었죠. 1년에 5% 선을 넘어선 그 은행권의 그 대출 금리는 조만간 한 6%대 진입할 거란 그런 우려가 있어. 지금 5%에서 6%로. 그런 금리 변동에 민감한 또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 부채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가. 대다수가 거의 변동금리야. 그래서 영끌족, 뭐 영세기업 모두는 다 초비상이다 지금. 상당히 조금 힘든 또 시기를 보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니까 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때 그 전체 그 가계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2천억 정도 증가한다네요. 3조 2천억이나 0.25% 오를 때마다. 그럼 대출자 1인당 평균 한 16만 1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에 그 이후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걸 감안하면은 불과 5개월 사이에 그 늘어난 그 가계 이자 부담이 벌써 9조 6천억이냐, 9조 6천억. 그럼 1인당 평균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해 9월 말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기반해서 계산한 걸 하더라고요. 지난 9월 달 말을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때 보니까 가계대출이 한 1845조야. 1845조. 변동금리 비중이 73.6%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계대출 규모하고 그런 변동금리 비중이 더 높아지니까 결국은 실제 그 대출자의 체감 그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겠죠. 뭐 지난해 11월 예전 그 예금은행 잔액 기준 했을 때 75.5%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출자들의 이제 체감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지겠다. 그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이주열 총재가 이제 시사한 대로 하면은 향후에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더 오를 경우에 이미 이제 5%를 넘어서 가지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6%대에 접어들 가능성도 이제 제기된다고 해요. 이날 보니까 특히 KB 국민, 우리은행, 하나, 신한 이 4대 은행이죠. 여기 그 신주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3.57에서 한 5% 됩니다. 5.07 지금 코픽스 연동 주담대 그 금리가. 그래서 은행채 그 5년물에 연동된 그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 10일 5.55%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6%대를 향하고 있어. 6%대를. 그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한 5%대 진입할 전망이라네요. 신용 1등급이 한 3.44에서 4.73 된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5%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다.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다. 그래서 한 1060조 원대 은행권 그 기업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해 11월에 67%였어요. 11월에 67%.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 중인 그 중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대출 만기 연장하고요. 상환 유예 등 그 조치가 올해 3월에 종료될 예정이라네요. 대출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가. 그래서 그간의 이자 상환 부담을 피하던 우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힘들어질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힘들 겁니다. 갑자기 또 이 금리 오르면은 모두가 다 힘들어져. 모두가 다 힘들어진다. 지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시중은행들도 즉각 예적금 금리를 따라 올려요. 예적금 금리도 올린다. 그 신한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정기예금을 또 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0.4%포인트 정도 인상을 한답니다. 정기예금. 적립심 예금도 올린다고 하고 하여튼 올린답니다. 우리은행도 17일부터 18개 정기 예금하고 20개 적금 금리를 0.1에서 한 0.3%포인트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은 그 대출자들의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도 이제 급증하겠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 고정금리 그 주담대 상품인 적격 대출은 연초부터 대부분 동났고 우리은행도 판매 하루 만에 1월 한도가 모두 소진, NH농협도 영업 이틀 만에 1분기 한도 접수 마감, 하나은행도 역시 판매 하루 만에 1분기 한도에 15%에 해당하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고정금리 하려고 다들 지금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신규 대출자 중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그런 차주가 점점 늘고 있다고 이게 전달된답니다. 하여튼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간부회의에서 금리 상승 국면 진입이 이제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모니터링하면서요. 그냥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이제 취약 경로를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금리 상승 그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하게 해가지고 신용 회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말은 뻔드르름하지. 말은 뻔드름하는데 실제 이게 안 돼. 보면은 가보면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대출 받으신 분들 좀 신경을 쓰세요. 신경 쓰시고 특히 영끌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영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영끌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또 허용치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 허용치를 넘었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금리는 계속 꾸준히 오를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빚을 좀 많이 줄이세요. 줄이고 빚을 안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번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